안녕하십니까. 반영TV의 반영입니다. 제가 전편에서 일본의 GDP를 갖다 독일이 능가하는 일이 오래 벌어진다는 그런 뉴스를 갖다 접하고 나서요. 충격을 받고서 약간의 그 설명을 하다가 독일의 인구를 갖다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동산의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부는요.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제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부는 독일 기업의 기술이나 기타 등등 그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부는 독일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구성하는 게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갖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면 기업이 안 되고요. 기업이 안 되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왜냐하면 그런 특정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으면 독일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정치인들이 그걸 갖다 시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내세우면서 대거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민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들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그 국가의 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의 사례를 갖다 들면서 그건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도 제가 한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GDP를 얘기를 하다가 계속 길어지는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본의 전철을 갖다 그대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러므로 돈 문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미국을 갖다 한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건 좀 미국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다 하실 겁니다. 미국은 그 미국인들의 부를 갖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60%는 다른 데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는 약간 틀릴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것이 그 국가의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부가 수요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수요에서 기업이 판매하는 그 양이 나오고요. 수요에서 기업으로 올라가고 기업에서 국가의 경제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누리기 때문에 개인의 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적정 수준에서는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요, 이 점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시켜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줄고, 그러면 기업이 힘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올해 일어났던 60조에 달하는 세수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세수 부족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미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부동산과 인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인구 문제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봤을 때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경쟁력에서 수혜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수혜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게 부동산인데, 뭐 미국은 약간 틀리다는 말씀을 갖다 제가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라는 게 무엇이냐?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이 존재하는데요. 그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잘 사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위에 캐나다도 G7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살지만, 그러나 캐나다는 위치적으로요, 미국의 위에 있는 나라고요. 미국 밑에 있는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국가나 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다 미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즘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갖다 끊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런 말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불법 이민자들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중하위층에서 사는 백인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고요. 중하위층을 갖다 형성하고 있는 하위층이나 중하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흑인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의 표를 의식해서 또 그분들의 입장을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절대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의 인구가 늘어나야지 미국의 국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미국의 정치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은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불법 이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끝나고 나면요, 불법 이민 얘기가 살그머니 들어가요. 왜냐? 미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지 미국 경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땅,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이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만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서서히 급속히 늘어나는 그것은 그들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늘어나는 것이 미국 경제와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힘을 갖다 유지시키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현재와 같이, 미국 인구는 계속 증가하죠. 왜냐하면 불법 이민이든 그것이 합법적 이민이든 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그 엄청난 크기의 대륙에서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어떤 나라에서 상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GNP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미국으로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연결하는 국경의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납니다. 거기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선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그것을 강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히스패닉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미국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보세요.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느 한 국가나 민족에게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 나라의 부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 나라의 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이 떨어지질 않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좋으면 다시 부동산이 올라가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지 못하는, 또한 계속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난 미국의 인구가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 지속적으로 미국의 합계 출산율이 1.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막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갖다 길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길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과 독일의 GDP를 합쳐야지 일본의 GDP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8천만 명밖에 안 되는, 8천만 명대를 유지하는 그런 독일에게 GDP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일본이 GDP를 갖다 독일이 넘어가죠. 일본이 4천만 명이 더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본의 부동산이 폭락했고, 그 폭락된 그것이 일본의 수요를 갖다 잠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밌는 거니까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좋은 그 생선류 같은 게 잡히게 되면 최고로 좋은 게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게 한국으로 오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1990년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제일 좋은 생선이나 식자재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한국으로 옵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이 지금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요. 기업이 팽창을 못해요. 팽창을 못하다 보니까 월급을 올리지 못합니다. 월급을 올리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또 한 가지 예를 갖다 들고자 합니다. 일본 중소기업에서요, 3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이 유튜브에 최근에 자기 월급 명세서를 올렸습니다. 그 월급 명세서가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니까요, 자기한테 오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최저가의 식자재가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령액 180만 원 가지고요, 중소기업에서 3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실수령액 180만 원 가지고서 생활하려면 일본의 물가가 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나보세,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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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